대한민국의 2024년 10월 기준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최악이라고 하네요. 한국 경제가 되게 큰일 났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봤습니다. 생산이나 소비나 투자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건 소비 위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소비가 심취되었다.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. 돈을 안 쓴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이 주머니 사정, 경제 사정이, 가게 사정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겁니다. 사람들이 가게 사정이 매우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 못하고 연말연시 분위기 못 내. 그저 조용히 숨죽이고 지켜 지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 이제 지역 경제도 더 이제 악화되는 거죠.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저가 커피숍 가서 1,500원짜리 커피만 들이다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나 계속 마셔가지고 뭐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? 근데 지금 뉴스 틀면 계속 이놈의 정치권들은 좀 짜증날 정도로 이제 자기들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고 좀 열이 받는 거죠. 그냥 이재명 쳐넣을 거면 빨리 쳐넣어버리고 윤석열이고 윤대지고 지랄이고 뭐 저 막장짓 하는 것들 좀 저러고 있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려나 라는 이제 짜증도 나는 거고요. 누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재명이 없으면 윤석열도 더 이상 이제 가상의 적이 없으면 서로 이제 다 몰락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놈들 얘기 먼저보다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부터 먼저 이래 망할까봐 더 우려스러운 거죠. 참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놈의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려나 라는 그런 이제 분노, 화, 짜증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. 소비가 위축이 된다. 생산이 위축이 된다. 투자가 위축이 된다. 이미 벌어질 대로 다 벌어진 일인 것 같고요. 최근에는 롯데가 뭐 찌라시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롯데그룹도 보면 이 찌라시가 본질이 아니라 이 롯데그룹이 30조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. 거기만 그런가? 저기 뭐 신세계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헛짓거리들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놈의 대한민국의 한국 증시가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, 이장용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시국에 기준금리 인하 총리시켜준다라고 하는 딸랑딸랑거리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고 참 개막장이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믿기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.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라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.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건 사람들의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겹다 어렵다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니죠. 결국은 지켜보고 두고 보고 따져봐야겠지만 더 힘겨워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.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잘 따져봐야죠.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험난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예의주시하고 좀 더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. 심상치 않은 상황, 우려스러운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좀 두고 보고 따져봐야겠죠. 참 많은 고민들, 많은 걱정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소비가 위축이 됐다. 그냥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가 아니죠.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? 이게 2024년 끝나면 또 나아지는 게 아니라 25, 6, 7, 8, 9 계속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가 되는 거죠.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에 좀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내핍하고 어떻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두 아이를 둔 이제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아이들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만 아니면 진짜 아침 겸 점심에서 한 끼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해서 하루 두 끼로 때울 것 같습니다. 뭐 두 끼 먹는다고 되게 뭐 불행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 고민들이 많이 드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.
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삶을 좀 추구해야 될지 고민들도 많이 되죠. 결국 소비가 이제 급감한다,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절약하며 사는 거, 아끼며 사는 거,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굳게 먹고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안정이 되고 지켜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마음 먹고 움직여 나가자고요.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스로 살 궁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.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절약하고 어떻게 살아야 좀 최대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건지,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모습이, 그런 행동들이 우리를 좀 그래도 보호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. 그걸 좀 인정하고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 12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기간을 잘 보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. 소비가 위축이 되고 투자가 안 좋고 생산도 안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네 앞날에,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소비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면 우리의 삶은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소비가 줄어들고, 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고, 그 실적이 부진한 것들 때문에 인력을 또 줄이고, 인력을 줄이면 또 이제 도돌이표처럼 가계의 소비가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무한루프 같은 계속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?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좀 더 고민하고, 좀 더 염려하고, 좀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났다라고 뉴스 제목으로 뽑아내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더욱더 우려하고, 더욱더 염려하고, 더 조심하고, 더 대비하고, 더 아껴 쓰고, 더 내 핍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, 뭐 계속해서 줄여야 된다, 아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만 해서 별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하루빨리 적응해서 그게 그냥 기본값인 것처럼 여기끔 하고 살아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. 또 사람은 빨리 적응합니다. 적응하면 또 그게 또 나름 괜찮을 수도 있는 거니 너무 불편해하거나 너무 우울해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잘 좀 대비하고 대응하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고, 우리가 어떻게든 삶을 또 잘 좀 지켜나가다 보면 괜찮은 날이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